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절대 강자 TSMC. 그동안 TSMC의 기술 로드맵은 곧 업계의 표준이자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3나노, 2나노 미세, 공정에서도 항상 삼성전자보다 한 세대 앞서 있었고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는 없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식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안에서는 오히려 TSMC가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히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변화가 3나노나 2나노 같은 공정 기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을 흔드는 핵심은 공정이 아니라 패키징 소재,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정 미세화 경쟁이 아니라 어떤 기판 위에 칩을 올리느냐가 새로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반도체에 유리를 쓴다는 말은 아직 낯설게 들립니다. 하지만 유리 기판은 단순히 소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AI 반도체 패권을 좌우하는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물리적 한계에 있습니다. 차트 GPT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GPU 수십 개와 HBM 메모리 여러 개를 하나의 초대형 패키지로 묶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칩들을 받쳐주는 기존 플라스틱, 즉 유기 기판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칩의 열팽창 계수는 약 2.6인데 플라스틱 기판은 16에서 18 수준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열을 받으면 기판이 심하게 뒤틀리고 미세 연결 통로가 끊어지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업계에서는 기판 크기가 140mm를 넘는 순간 플라스틱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유기 소재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유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유리 기판의 표면 평탄도는 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플라스틱 대비 최대 50에서 100배까지 더 매끄럽습니다. 이는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곧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열팽창 계수 역시 3에서 7.5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해 반도체 칩과 거의 같은 속도로 팽창합니다. 그 결과 대형 칩을 올려도 뒤틀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유리 기판은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차세대 AI 칩에 필수적인 대면적 패키징을 가능하게 하고 고주파 신호 손실도 최소화해 AI와 5G, 식지 환경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AI 시대의 유리 기판은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 기술이 된 것입니다. TSMC보다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출발점은 TSMC 스스로가 보낸 이례적인 신호였습니다. 2024년 말 TSMC는 2027년 전후로 유리 기판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습니다.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TSMC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압박의 정체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이미 말의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정의는 2025년 4분기 세종 사업장에서 유리 기판 파일럿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고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미 AMD, 브로드컴, 아마존 AWS에 유리 기판 샘플을 공급하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은 TSMC는 아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이고 삼성은 실제 생산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삼성은 TSMC보다 최소 2년 이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존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젠슨 황은 TSMC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존 코어OS 구조로는 다음 세대 블랙웰과 루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품 사양에 대한 사실상의 요구였습니다. 결국 TSMC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2024년부터 유리 기판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대만의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노룩스 AP파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삼성은 전혀 다른 궤도에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유리 기판에서 앞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한 기술 하나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삼성전자는 로직과 파운드리를 맡고 있고 메모리에서는 HBM을 직접 생산합니다. 삼성정의는 유리 기판을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를 깎고 뚫는 가공과 TGV 기술을 수십 년간 축적해왔습니다. 유리 기판의 핵심으로 불리는 TGV, 즉 유리 미세 관통 정흑 기술은 사실 반도체 공정보다 디스플레이 기술에 훨씬 가깝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과 TV 패널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유리를 다뤄온 회사이고 그 경험이 그대로 반도체 패키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소부장 생태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옵틱스는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 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캠트로닉스는 식각과 정밀 마감 분야에서 이미 올레드로 검증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 차례 성공을 경험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유리 기판 상용화를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진 최종 무기는 턴키 전략입니다. 삼성은 고객에게 설계부터 파운드리, HBM, 유리 기판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반면 TSMC를 선택하면 칩은 대만, 메모리는 한국, 기판은 또 다른 국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공급망 관리 자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칩처럼 기판 특성이 설계 단계부터 중요한 시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삼성의 통합 솔루션이 결정적인 우위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만 던지고 끝내는 방식 대신 이 흐름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하나 열어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정 종목을 무작정 추천하거나 단기 매매를 유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리 기판을 포함한 반도체와 AI 산업의 큰 흐름 속에서 왜 한국 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핵심 부품과 어떤 기업들이 구조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폼만 작성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선착순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밀도와 정리의 깊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유리 기판 흐름을 기준으로 박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관련 구조와 함께 유리 기판 핵심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왜 지금 이 기업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향후 AI와 반도체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은 단기 수익을 약속하거나 과장된 기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서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리 기판은 단순한 소재 변화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삼성은 이 변화의 방향을 가장 먼저 읽었고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리 기판은 삼성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자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TSMC의 아성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LCD에서 OLED로 전환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에도 기존 강자는 새로운 기술 전환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방향을 먼저 잡은 쪽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도 그와 비슷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향방을 가를 단 한 번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